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의기억연대에서 연대도 없죠. 할머니와 서로 총질하는 걸 보면 이게 되니까 막 싸지르지 마는데, 제가 차마 그 이야기를 못했거든요. 저는 연대에서 잘렸기 때문에 연대 자체를 아예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그 연대는 연대가 아니군요. 네. 자, 싸지른다는 거는 그냥 심한 말을 했다라는 건데, 심한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재밌는 게,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할머니들을 우리가 잘 돌보자라는 것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또는 힘이 없을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국민은 이 다른 나라의 군인을 위한 위안부와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한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살만하는 국민들한테 분명히 각성시켜야 된다. 이것을 중요한 활동으로 삼았을 때 과연 위안부 정의연이 초점을 뒀던 건 어떤 것이었는가? 윤미향 씨는 아마 이 위안부를 당하게 되는 국가 현실 또는 미래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활동을 했는데, 아마 이용수 할머니는 그래, 내가 위안부 끌려가고 했던 거는 다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지금 나한테 배상해라! 안 되면 일본 놈이라도 배상하는 돈 나한테 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두 분 다 서로 처음부터 서로를 이용해 먹는데 잘 됐다라는 거, 그거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영수 할머니가 윤미향 씨한테 욕할 때, 윤미향 씨는 처음부터 이영수 할머니나 그런 활동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 딴지를 걸 때는 국회의원 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활동하신 그 가치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또는 참 불행히도 우리 민주당은 독재를 앞세워가지고 민주화를 가지고 권력을 얻는 데 써먹듯이 위안부로 가지고 권력을 얻는 데 써먹는 건 다 우리 한통속 아니냐, 그래서 그걸로 우리 연대하자라고 하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윤미향 씨를 지원해 주니까 그것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있는 여당이라니까 왜 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욕하면 또 미래통합당 앞잡이가 되거나 니도 진중근 따라가나 이런 소리 들을 텐데 차마 못하고 안타깝죠. 자, 그랬을 때 또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할머니가 노망 들었는지 아니면 저 처음부터 사기꾼 놈들이 할머니를 이용해 먹었는지, 대체 이게 뭡니까? 정의를 찾는 곳에 정의가 없다더니 진짜 그렇게 됐네요. 이제는 기억조차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사연이 왔는데, 어느 사연인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지난 5월 7일 영화 I Can Speak 실제 모델 일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수요 집회에서 받은 성금은 할머니들한테 쓰이지 않았다.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 앞으로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말씀하시는 92세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가득 실려있는 듯 했습니다. 이후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할머니의 기억 왜곡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SNS를 통해 한일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받은 10억엔에 대해 오늘 오전 이 할머니와 통화하는 중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져 있음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에서는 권태경 경희대 명예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기억엔 속임수가 있다. 그 사건을 그대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내가 원하는 사건으로 회상하기 때문이다 라며 정의연이 정의와 기억을 독점한 형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볼모 삼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사실상 막아온 정의연이 스스로 국가가 되어 개인의 의지를 허용하지 않는 민족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 해결은 피해자 중심 접근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정의연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정의연 회계 투명성 논란과 함께 윤미향 당선자가 정의연의 기부금을 딸의 유학 비용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 또 윤 당선자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로부터 사전 설명을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사용 내용 논란이 커지자 낯익은 프레임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친일 프레임입니다. 여당에서는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세라는 입장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빌미로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공세에 불과하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앞서 윤 당선자 역시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의 강도가 세질수록 저의 평화 인권을 향한 결의도 태산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최후 공세라고 했고 윤미향 당선인은 보수 언론과 통합당이 만든 모략극이라고 했습니다. 보수 언론과 통합당을 친일 적폐 세력으로 몰았던 프레임 속에 이번 사건의 진실을 가두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5월 13일 TV조선 뉴스 앵커의 시선이라는 코너에서 신동욱 앵커는 친일은 걸핏하면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딱지가 아니라고 방송에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30년간 수요 집회를 함께 해온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연은 어쩌다가 이렇게 갈라서게 된 걸까요? 또 이를 두고 친일이다 아니다. 친일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친일 논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박사님 통찰을 보여주세요. 네, 아이고 참 30년을 수요 집회를 함께 해온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연은 어떻게 이렇게 갈라서게 된 걸까요? 이 질문 참 맞는 질문이면서 잘못된 질문이에요. 30년간 수요 집회를 함께 해온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연이 아니라 윤미향 당선자는 왜 갈라서게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의연 이꼴 윤미향으로 운영되어 왔던 이 시민운동에 있어서 그 시민운동의 정당성은 뭡니까? 라는 거예요.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수요 집회를 했다면 윤미향 씨는 30년 동안 이용수 할머니를 앞세워서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를 이슈화 시켰고 그거를 본인의 정체성과 본인의 삶의 가장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을 해왔다라고 하면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면 윤미향 씨를 욕하는 걸까요? 아니면 위안부 사건을 이슈화한 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그냥 사실 그대로를 보시고 이야기한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안부 사건이나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윤미향 씨는 그거를 우리 역사에서 중요하게 일본과의 관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름대로 이슈화를 삼아야 되겠다는 거를 30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는데 구체적인 샘플, 증거로 이 이용수 할머니를 필요로 했고 또 30년 수요 집회를 잘 활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단체도 만들었고 그 단체 후원도 받았고 뭐 그때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 집단에 따라서 뭐 후원을 많이 받다가 드디어 본인이 그 30년 활동의 결과로 국회의원 배지까지 공천받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윤미향이 아니고 함께한 이용수 할머니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까요? 좀 서운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서운할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느끼기에는 할머니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본인도 연세가 많은데 어떤 이 문제에 좀 끝맺음이 있기를 바라는데 또 국회를 가시니까 자주 볼 수도 없고 이걸 좀 신경 써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가 일본하고 뭐 배상을 어떻게 받아내든 우리 정부가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도 규명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그 일을 더 끝맺음을 잘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계속 민간단체로 있는 게 끝맺음을 잘 만들까요? 이럴 때
그 할머니는 네가 국회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서 해결을 해야지. 30년 동안 이 민간단체로 활용하면서 해결을 못했는데 얼마나 더 있으라고. 그럴 때 할머니는 지난번 선거인지 그 지난 선거에 당신이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이 위안부 문제를 더 국제적으로 알리겠다고 하셨던 거 그건 기억 안 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놀라겠죠. 아니 이영수 할머니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비례 공천을 못 받으셨어요. 그것도 지금 통합당으로 나오시려고 그러셨는데 아니 이건 뭐예요 이게. 네 그러게요. 네 그랬을 때 대한민국에서 뭐 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반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또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이야기를 하던 뭐든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거를 끄집어 와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정부가 배상해라 누가 배상해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많은 시민단체 특히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대중들의 관심을 끌만한 이슈를 항상 갈급해 하나 그거를 스스로 찾기 힘들어하는 이 뭔가 대중운동이나 이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가장 쉽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아무데나 걸핏하면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친일, 반일, 극일, 배일 이거는 반공, 친공, 어쭈공 뭐 이렇게 되는 난소공 이렇게까지 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시민단체든 친일이든 결국에는 다 하나로 기결이 돼요. 정치적인 권력이나 영향력 그 다음에 서로서로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정치로 진출하는 거 그 과정에서 후원을 통해서 경제적인 나름대로의 서포트를 받는 거. 네. 여러분들이 황심소도 열심히 지원해 주시면 또 혹시 뭐 4년 후에 또 제가 국회로 진출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 이 친일 황신수는 친일이 아닌가? 그럼 뭐죠? 친정인가 친정신과인가 반정인가 반정신과인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후원해달라는 말은 하지만 결코 누구를 대신 내세워가지고 이분을 후원하고 친일이다 반일이다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런 소리 안 하죠. 민주화도 그랬죠. 예,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분들, 그때 나름대로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를 잘 발굴해가지고 그걸 잘 판매해가지고 값어치를 올리게 되면 내가 마치 훌륭하고 멋진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정치인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환경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녹색당하고 노는데 이 녹색당이 페미니즘 정당인지 녹색인지 그게 대체 환경운동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것도 시민단체가 정작 본인들이 제기하는 가치나 문제의식을 정작 본인들의 활동하는 데에서는 따로 노는 그래서 따로 국밥을 주로 잘 드시는지 모르는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저도 안타까워요. 특히 이영수 할머니가 이 30년을 수요 집회를 했는데 수요 집회에서 받은 성금은 할머니들한테 쓰이지 않았다.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 이분 30년 동안 수요 집회 하면서 아이고 오늘 얼마 들어왔을 텐데 왜 우리한테 안 쓰고 어디 쓰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30년 동안 다니신 거 지금 이분 스스로 그러면 이분이 30년 동안 전에
다녔던 수요 집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70년 전에 갔던 위안부는 대체 왜 가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분 어쩌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전 너무 안타까워요.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 아니 70년 전에는 그러면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안 당했어요? 그게 일본 놈들이 한테 쏟고 당한 거는 억울하고, 그러면 윤미향한테 쏟고 당한 것도 억울하시니까 이야기를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네, 할머니도 참 70년 전에 당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지금 30년 내에 또 당한 거를 또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누가 할머니를 위해서 아무도 이제 집회 안 해줄 거니까 앞으로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 참 잘하셨어요. 그렇지만은 할머니 그 수요 집회에 참가해가지고 그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용돈 그 성금으로 내고, 또 대학생 애들이 그 소녀상 지킨다고 그 추운 겨울에 거기 자판 깔고 지키고 있을 때 저 대학생 애들이 왜 저걸 지킨다고 그러나, 차라리 안 지키는 척 했다가 어떤 정치 세력이 그거를 뜯어가게 만들었을 때 그거를 기하로 진짜 이 이슈를 더욱더 많은 국민들한테 알리고 저항해야지 더 이 정신이 되지. 왜 그걸 지켰을까 했더니 수요 집회에 그 소녀상 보러 와가지고 거기에 코 묻은 돈 성금으로 받으려고 그랬구나라는 생각까지 든다면, 이거는 정의연이 뭐 돈을 어디에 썼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지난 30년 동안 했던 수요 집회는 결국에 가두 모금 쇼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그거를 주최하신 주최 정의기억연대나 거기에 본인이 샘플로 참가한 할머니나 다 마찬가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 친일인가요? 반일인가요? 아니죠? 네. 저는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으면 정의기억연대에는 정의도 없고 기억도 없어지고 연대만 남았구나라는 그거를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정의연 비난하면 친일인가요? 라는 이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양쪽 다 욕먹이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수요 집회하고 위안부를 해서 두 분 참 잘 벌어먹고 사셨어요. 그리고 이 윤미향 씨, 그래서 건배지 다니까 좋으세요.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심리,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누군가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다고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답은 한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에 있습니다. 매일 심리학 책을 보고 계신다고요? 자격증 취득이랑 대학원 진학도 준비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노력이 실력으로 이어질까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15년 이상의 연구와 임상을 바탕으로 개발한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를 바탕으로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성격 맞춤별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직접 상담도 해보고 슈퍼비전을 받는 경험을 통해 심리상담가로서 진짜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 6월 13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부터 시작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 WPI 검사 쿠폰을 준다고요?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심리적 방역을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면 무료 상담에 필요한 WPI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한국인 맞춤 성격 심리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현재의 마음 상태도 진단받고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에게 딱 맞는 문제 해결 방식을 얻어가세요.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